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미국에게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신석기입니다. 예, 왜 사라졌나요? 예,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의외의 대답이 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6,000년. 예, 원래 45억 년이라고 배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구가 천지창조에서 6,000년 정도만 됐다는 게 창조과학회의 입장입니다. 예, 6,00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쯤에 하느님이 6일간 천지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의 연대를 역산해 보니 BC 4,000년 전쯤이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예, 6,000년쯤이 지구의 나이다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면 구석기는 물론이고 BC 10,000년 전부터 시작되는 신석기 일부도 창조과학회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예.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공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창조과학회의 많은 고민이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예,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영화 주라기 월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청동기 월드쯤이 돼야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 공룡뼈의 연부 조직, 그러니까 부드러운 조직이 발견되었고 이걸 감안할 때 공룡은 아주 오래된 동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중국인들이 공룡뼈를 고아 먹고 있었다는데 공룡뼈가 2억 년 전이라면 어떻게 고아 먹겠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즉 공룡과 인류가 6,000년 전쯤에 공존했다는 것이 창조과학회의 주장인데요. 예, 과학계는 주라기, 공룡이 살았던 주라기가 2억 년 전부터 번성했다고 하는데 틀린 겁니다.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예. 창조과학의 입장으로 본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공룡과 동시대인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아무튼 배워온 사실과 예, 또 이분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섞이면서 좀 머릿속이 좀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사실은 지동설이 발견되기 전에 예. 17세기 전에 종교과학자들이 했던 주장들입니다. 예, 18세기 이후로는 잘 안 나왔습니다. 예. 아, 그것까지 조사를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날카로운 척키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우리업체의 광고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쯤에 나왔던 광고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입맞춤 사진이 있고요. 아, 이게 광고 사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광고 사진들 아닌가요? 예, 예. 두 사람이 실제로 입맞춤을 한 건 아니고 당연히 합성인데요. 예, 예. 뭐 화해, 균형, 그리고 증오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사진들입니다. 예, 그런데 합성이 아닌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실제 있었던 사진입니다. 아, 이게 진짜로 있었던 상황인가요? 예. 예.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일부 모자이크 하려고 했는데 PD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그래서요. 그냥 그대로 했는데 예.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원하는 김무성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이 어제 저녁 만찬에서 저렇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 지금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다 두 눈을 꼭 감았는데 입은 맞췄지만 눈은 못 맞춘 것 아니냐. 차마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은 이제 바른정당 진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입을 맞췄기 때문에 뜻을 모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상황은 또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 입맞춤을 우선 어제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술 기운 때문에 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상식적으로도 맨정신에서는 연기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예. 참석자에 따르면 회식은 어제 저녁 7시 정도부터 있었는데 술이 몇 차례 돈 뒤 중반 이후에 저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만취는 아니고 얼큰이 취한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이 두 사람의 입맞춤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문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강이든 통합이든 우선 바른정당의 단결이 중요한데 우선 두 사람의 단결을 위해서 시켰는데 두 사람이 응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저 사진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 측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사진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원장 체제를 마치 수용하는 듯한 뭐 모습으로 그럴 수도 비춰질 수가 있기 예.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만찬 말미에 바로 김무성 의원은 우리가 박근혜 사당이 싫어서 나왔는데 유승민 사당 그러니까 개인당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라면서 유승민 체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유승민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바른정당 최고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지도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고요. 13일쯤으로 예상되는 원외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제가 말한 날카로운 첫 키스는 그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식구인데요. 예. 첫 구절은 님은 같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또 잠깐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 비가 그치고 내일 다시 맑아집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 오릅니다. 예.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앞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기사에서 헌재의 동성혼 위헌 결정 당시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성혼 위헌 결정이 아니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의 소수 의견이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디지털 뉴스룸 팀의 기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이제 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특수학교냐 아니면 한방병원이냐 이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크죠. 그걸 직접 취재한 우리 디지털 뉴스룸 팀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디지털 뉴스룸의 정보들 기자하고 여기 두 분이시세요? 네. 최수연 기자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성태 의원이 화제가 됐죠. 한방병원이냐 특수학교냐.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무릎까지 꿇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뭐 굉장히 그 문제로 이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디지털 뉴스룸 팀에서 따로 가서 취재도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고요. 그 소셜 스토리 페이지에 예. 저희가 한 3건 정도 객 콘텐츠를 올렸죠. 예, 뭐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그 조회수로만 따지면요 한 3,400건 어휴. 정도, 3,400만 건 정도가 나왔고요. 3,400건 아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3,400만이라는 게 더 놀랐군요. 네. 예. 더 의미 있는 수치는 공유가 보통은 좋아요는 많이 달려도 공유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데 공유가 거의 한 2만 건 아, 가까이 그러나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돼서 오히려 첫날 올리는 날보다 공유수 때문에 다음 날, 그 다음 날 점점 더 이슈가 많이 예. 되더라고요. 네. 그럼 그만큼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이제 그 선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오늘은 근데 그 두 기자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맡고 있는 우리 저 주열님 그리고 이제 그 PD도 이따가 출연하기로 임정원 했죠. PD도 예. 각 특별히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 두 분이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의 모습을 담아줬었는데요. 네. 이게 그 토론회 시작 전에 찬반 기자회견 했던 시간까지 합치면 한 5시간 정도가 아,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그날 네. 그 자리에서. 네, 5시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든 일이고 예. 또 그 당시에 그 플로어에서 토론만 이뤄진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수다움과 고성과 이제 포착해야 될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 현장을 생생하게 잘 잡기 위해서 예. 많은 노력을 고생했군요. 해줬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느꼈던 점 또 저희와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서 이따 잠시 인사드리고 근데 윤길 씨가 들어오면 카메라는 누가 합니까? 그 PD랑 번갈아 번갈아 가면서 가면서 네. 그래요. 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관심들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소셜 라이브에도 그 관심이 이어질 것 같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안나경 씨.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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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특수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줄 것 같은데 제가 잠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서 방금 손석희 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기열 선배님하고 그리고 정원 씨도 네. PD도 함께 나오는 건데 정원 씨는 처음이죠? 나오면 소셜라이브. 근데 소셜라이브에서 목소리 출연은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따가 잠시 들으시면 후에. 네. 동굴 목소리로. 네, 이따가. 네. 그러면 오늘 특수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사실 그 어머니들께서 무릎을 꿇으면서 더 이제 이슈화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네. 네. 그 2015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동대문 지역의 네. 발달장애인 직업센터를 이제 학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만드는 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도 공청회가 한 6차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그때마다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어쨌든 센터가 생겼고, 지금은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랬지만 또 한 2년 만에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도 공청 현장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을 뿐더러 또 비슷한 문제, 비슷한 갈등을 안고 있는 곳이 이 강서구 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강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동대문구, 동대문 뭐 중랑 지역. 네, 중랑 지역에도 이제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반대 움직임이 네.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설립하는 문제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찬반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자리를 좀 잡을까요? 의자에 앉을까요? 잠시 태블릿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태블릿 준비를 한번만 더 가까이. 가까이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라. 제가 태블릿이 목소리 좋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잘 보이나요, 이것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디지털 뉴스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이제 주민과 교육청 토론회에 가서 그 시간을 풀로 지켜봤고요. 네, 네. 한 6시간 정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일단 바로 얘기를 좀 시작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무릎인데요. 사진을 보시죠. 사실 지난주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 장면이 딱 펼쳐졌을 때 토론회가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밤 10시쯤에 어머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마음이 옆에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랬던 거는 무릎을 꿇은 어머님들이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다 거의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반은 나가시고 혹은 또 절반은 이렇게 그 어머님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쇼다. 짜고 이게 치는 정말 고스톱이다. 맞아요. 되게 심한 사실은 이게 정제된 표현이고 더 막 무슨 쇼다 이렇게 막 욕설도 많이 하고 또 일부는 맞무릎을 꿇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한 동네에서 왜 이렇게까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무릎을 꿇은 어머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이런 상황을 자녀분께서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몰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사실 그날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굉장히 험악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그때 촬영을 담당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뛰어다니셨는데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목소리. 제가 바로 이게 안나경 앵커께서 목소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괜히 한층 더 낮게 깔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는 이번 콘텐츠의 그 연출을 맡은 임정원 PD라고 하고요. 보통 PD들은 현장에 가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들을 좀 그리면서 가요. 콘티라고 하죠. 머릿속에 콘티를 그려서 딱 갔는데 현장 상황은 제가 생각한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좀 더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차 토론회도 파행이 됐었고 아무래도 2차 토론회에 오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그 자리에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툼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그림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그림을 그대로 담자,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갔었죠. 근데 현장의 모습도 생각보다 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당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한쪽에서 대립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뛰어가면 또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촬영한 촬영본을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게 뭐지 싶은 화면과 저의 거친 숨소리만 계속 들리는 이게 바로 우리 정원 PD가 찍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볼까요? 지금 교육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강서구 지역 주민들 모습이랑 뒤에 저희 인턴도 보이네요. 굉장히 흔들리고 그런 모습이. 네. 이때가 김성태 의원이 참석을 했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모습일 때 대거 또 빠져나가고 뛰어나가는 모습 봤어요. 저도 임정원 PD가 엄청 빠르게 뛰어나가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뛰어가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는 그 찬성하는 측의 분들도 계셨고 반대하는 측의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편집을 제가 또 하니까 편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그대로 다 내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 말들과 격앙된 반응들. 정제되지 않은 어떤 말씀들. 그렇죠. 그래서 모자이크를 어떻게 쳐야 괜찮을까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서는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딱 그림을 봐도 제가 사실 보고 중간중간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PD가 느낀 고민들, 생각들 들어보셨는데 저희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유결 카메라 기자도 또
그날 참 많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카메라 카메라를 좀 잠깐 받아. 드리겠습니다. 바꿔서 해주시면 제가 촬영 능력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얼른. 네. 네, 얼른. 네. 지난번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나왔었는데. 네. 유규열. 안녕하십니까. 영상취재팀의 유규열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일단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이제 어떤 토론회라고 해서 갔는데 원래 이제 저희 영상 취재 기자들은 찬반의 입장을 영상으로 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 사람들의 발언도 싱크를 다 따야 되고 그리고 부분부분에 벌어진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1차 토론회가 파행이 됐다고 해서 2차 토론회도 걱정이 좀 됐긴 됐지만 그래도 2차 토론에서는 좀 찬반의 의견을 좀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욕설과 고성이 좀 난무한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엔 파행이 되면 좀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특히 이제 찍어온 영상 중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앉아 있다가 내 의견도 들어달라라는 장애 학생 부모의 이야기를 네. 외면하고 이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찍은 거죠. 네네네. 네. 이게 이게 지금 김성태 의원의 모습을 담은 모습인데요. 나가는 모습에서. 네네. 이게 지금 나가는 모습인데 네. 뒤 돌아보긴 하더라고요. 이게 학부모가 장애아동 학부모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때 선배가 저희 강당에 있었어요. 굉장히 멀리 큰 강당에 앞에 있었는데 김성태 의원이 나가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잘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그때 저는 강당 위에서 찬반의 의견을 내세우는 장애 아동 학부모들과 어쨌든 찬반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모습들을 담으려고 강당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김성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좀 모습이 보여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고 있었더니 이렇게 나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아동 학부모의 발언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서 장애아동 학부모가 자기애들 끝까지 들어달라. 자기 의견, 자기들의 얘기들을. 근데 근데 쭉 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나가 한번 끝까지 뒤 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쭉 줌을 들어갔더니 한번 뒤돌아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미소인지 아니면 약간 씁쓸한 표정인지 약간 알 수 없는 표정을 남기고 본인은 한 밖으로 라디오 나갔죠. 인터뷰에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게 네.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본인이 주최한 뭐 토론회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인사 한 말 하러 갔으니까 원래는 그냥 나와도 되는 걸 그래도 자리를 지키다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처럼 했다, 악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현장에서 볼 때 또 장애 학생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나요? 뭐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토론회나 이런 데서는 각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쪽의 의견을 듣고 빠지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취재하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뭐 반대 의견 쪽만 네네, 다 듣고 그렇죠. 찬성 의견은 네네. 이제 끝까지 듣지 않고 네네, 나갔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조금 오해 소지도 있고 네, 오해 소지도 사람들이 있었을 봤을 것 같, 때.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좀 아쉽기도 나가셨으면. 하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찍고 있었을 때 부모가 그렇게 애타게, 장애아동 학부모 그렇게 애타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앉아서 좀 듣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나가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뭐 현장에서 네네.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시 네네, 카메라 좀 저는 제가 다시. 네, 카메라 좀 안정적인 네. 카메라 네. 워킹을 감사합니다.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바로 이제 두 번째 네, 키워드로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들어갈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가공의 희망입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사실 제가 뽑는 되게 베스트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반대 주민분들이 한방병원을 다 된 한방병원을 빼앗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냥 세워달라 혹은 뭐 이건 안 된다 이 정도를 하는데
뭔가 이미 가졌던 것을 뺏기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느껴져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봤더니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달에는 김성태 의원 방금 말했던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김성태 의원이 있습니다. 사실 총선 때 김성태 의원이 그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부지에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 당시 한번 네 맞아요 보시면은 근데 거의 대한민국 최초 한방병원 뭐 건립 이렇게 뭐 기정사실화처럼 많은 기사가 나갔고 또 결국에는 정치인이 던진 공약에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커졌거든요. 결국 그거는 반대를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땅은 서울시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용지는 네, 학교 용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약을 내기 전에 서울시 교육청이랑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복지부는 이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뭐 확실한 결정이 내렸던 사안도 아닐 뿐더러 이미 3월에 그 교육청이 이 땅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논의가 네,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김성태 의원은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미 마곡지구에 대체 부지를 마련을 했고 서울시랑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마곡지구 땅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긍정적으로 이제 뭐 쓸 수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준 적이 없다. 검토는 가능하다 정도로 얘기를 했을 뿐더러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마곡지구는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 마곡지구에 있는 땅은 학교용지로 부적합해서 제대로 검토한 바 없다. 김성태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을 통해서 김성태 의원은 당선됐지만 결론적으로 주민과 장애인 부모 모두에게는 굉장히 남는 거 하나 없는 어떤 논란과 갈등만 가져다 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키워드는요. 통합교육, 특수교육인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장애 아동에 대해서 통합교육이 좋다는데 일반 학교 보내면 되지 않나? 요새는 통합교육 잘하고 있다고 하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도 장애 친구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 왜 자꾸 특수학교를 따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취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장애 학생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드님이 지금 20살인데 고1인 발달장애인이신 부모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를 원래는 일반 학교에 보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반 학교에 다니고 4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애를 특수학교로 옮겨라라고 권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께서 대기를 걸어뒀지만 특수학교가 너무 모자라서 자리가 없다. 그래 내가 지금 옮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을 학교로 오라고 하셔서 그 선생님께서는 각서를 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각서요? 네. 무슨 각서요? 이 아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 이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 책임이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셨고 결국은 본인은 그걸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뭐 다른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받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도 이 토론에서 만난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아이를 원래 일반 학교에 보냈었대요. 근데 애가 학교에서 집에서만 돌아오면 그렇게 매일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물어봐도 정확히 말을 잘 못하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딱 특수학교로 보내고 나니까 아이 표정이 정말로 거짓말처럼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상황은 몰라도 정말 적응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통합교육 좋다.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려면 통합교육 좋은데 이게 정말 한 자리에 한 공간에 앉혀만 두는 물리적인 통합교육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시면서 본인 아들은 글씨를 잘 모르는데 글씨를 모르고선 수업을 받을 수 없는데 앉아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온다. 또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장애 아이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한 시간 내내 수업 시간 내내 손톱만 물어뜯어서 손톱이 없어질 정도로 물어뜯다가 온다. 이런 통합교육 일 바에야 차라리 아이들한테 맞춤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특수 교육이 더 좋다.
그래서 특수학교 필요한데 현재 그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12,000명 정도인데 그중에 35%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부족하니까. 얘기예요. 현재 이 문제가 됐던 강서구에도 학교가 이미 하나 있지만 강서구에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애들은 8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은 다른 학교, 일반 학교 가든지 그렇죠. 다른 곳에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시간 통학해야 되고 네. 대소변 조절 안 된 이 아이들이 다니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엔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서구에도 필요하고 강서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필요하고 맞아요.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이랑 동대문 중랑 지역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최수연 기자 얘기했지만 그곳에도 네.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반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반발의 이유는 뭐 집값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한번 팩트체크를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집값 과연 떨어질까요? 떨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고요. 안 그래도 교육부가 그 부산대에 의뢰를 해서 이런 특수학교와 집값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특수학교 주변 1km 안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를 봤더니 평균 5.46%가 올랐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더 올라간 게 아니라 5.35%에 그쳤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특수학교 인근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오른 건데 사실상 그 수치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결론은 별로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히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주민 편의시설이 생깁니다. 이번에 교육부도 특수학교를 새로 지을 때 무조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뭐 도서관, 뭐 수영장 이런 거를 개방을 해서 함께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례로 강남의 미랄학교라고 네네. 있죠. 네. 거기도 지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이랑 음악홀, 카페 이런 거를 이제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얼마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취재하면서 그 공연이 바로 거기 그 미라락교 그래요? 음악홀에서 아, 열렸거든요. 근데 네네. 정말 좋더라. 음향 시설도 되게 좋고. 근데 거기를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네.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곳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소셜 라이브, 소셜 스토리 페이지를 통해서 이번에 이 특수학교 토론회 관련 콘텐츠를 지난주에 3개 정도 올리고 그 네. 밑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그중에 눈에 띄던 몇 가지 댓글 저희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이제 이름은 이름은 지우고 지웠습니다. 네, 내용만 네. 했는데 왜 인상 깊었냐면 뭐 본인도 장애인 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고 집값이 떨어지는 일도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사람들이랑 되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 글을 공유해 주시면서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이 영상을 보고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게 됐다. 본인은 강서 주민도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함을 느껴서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해줬고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은 강서 구민인데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나는 강서 주민이지만 찬성한다. 이런 글도 많이 남겨줬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좀 약간 조심스러운 거는 마치 이제 사실 강서구 주민들이 굉장히 님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쁜 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네. 약간 염려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단 이분들이 뭐 이기적이고 나쁘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이분들만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뭐 저희 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쵸. 사실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 잘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지나 편견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단단하게 이미 쌓여버린 그런 뭐 네. 편견, 네. 오해, 거부감이 이번에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어쩌면 나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회인 것 같거든요. 특히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나다닐 때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를 너무 쳐다봐서 그리고 그거를 이 아이들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행동들인데 그게 마치
너무너무 이상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라고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발달장애 애들은 저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분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편견 이런 게 더 단단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면은 옆에서 좀 지켜보면은 아 그냥 원래 저렇구나. 그게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 어떤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는 사실 취재를 몇 번 하면서 알게 되고 처음에 사실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놀라요. 그쵸, 근데 맞아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되게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은 무섭고 모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근데 그러지 않고 네. 학교든 뭐 직업센터든 복지관이든 서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네. 애원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조금 줄어들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무릎을 꿇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서구 학교 관련해서 더 이상의 토론회 계획은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두 지역에서도 이제 설립 논의가 진행될 거니까 저희 계속 취재할 건데 그때는 이런 모습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